안녕하세요. 2022년 함께하는 청렴 데이트. 주제는 비인격적 대우입니다. 먼저 관리자 400명에게 질문하였습니다. 귀하는 최근 2년 동안의 근무 중 직원에게 언성을 높여서 질책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에 9% 정도 비인격적 대우를 한 적이 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귀하는 최근 2년 동안 근무 중 관리자로부터 폭언, 인격 모독, 외모 비하,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 비인격적 대우를 당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았습니다. 이에 답변 직원의 12%에 달하는 120명이 비인격적 대우를 경험하였다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위 120명에게 주로 어떤 상황에서 비인격적 대우를 당하셨는지 심층 질문을 더 드려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업무 처리 중에 비인격적 경험을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또 어떤 비인격적 대우 유형이었는지를 질문하였습니다. 1위는 부당한 언어를 많이 들었다. 고성, 폭언, 욕설 등이었습니다. 2위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질책을 들었다. 3위는 부적절한 호칭으로 계속 불리고 있다. 4위는 외모, 출신 지역, 능력, 학력 등에 관한 불합리한 지적을 받았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한 번쯤은 누구나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만 정말 우리 주위에 이런 조직 상황이 발생한다면 좌시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수미 장학사님, 네. 비인격적 대우를 주변에서 목격하셨거나 인지하셨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업무 실수가 있으실 때도 있으셨겠지만 조금 수용하기 어려운 비인격적 대우에는 무엇이 있으셨는지 함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과거 초임교사 시절에 업무 실수에 대해서 심하게 질책하는 관리자를 보았습니다만 요즘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조용히 개인적으로 불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실수에 관해서 질책을 하는 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그 실수를 인지하기보다는 모멸감과 심한 경우 수치심을 느끼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있을 때 교직원 회의에 늦었다는 이유로 관리자로부터 많은 동료 교사들 앞에서 질책을 받았던 교사가 민원을 제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상대를 대할 때 잠시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행동한다면 이와 같이 불편한 상황은 덜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네. 직원의 업무 소홀, 업무상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무자 때의 경험 사례와 관리자로서의 관점에 비추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결제를 할 때 보면 부족한 부분이나 검토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조금 화도 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 담당자 입장에서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고 스스로 깨닫게 하려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의회 예상질의 답변을 한다 그랬을 때 의원님이 왜 이 자료를 요구하고 왜 궁금해할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는 기관장이 어떻게 답변을 해야지 좋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게 하고 이렇게 하는 편인데 관리자들은 직원을 질책하기보다는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먼저 얘기해 보고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방향을 맞추면 부족한 부분을 본인 스스로 깨닫고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떤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질책을 하기보다는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교육 현장에서 이제 급한 보고서나 감사 답변서를 쓰면서 힘들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현희 주무관님.
만약 본인에게 상급자께서 서류 검토 중에 지적사항을 전달해 주신다면 최소한 이것만은 지키면서 대화해 주십사 요청하실 만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네, 직원들의 서류나 문서나 보고서 같은 걸 검토하시고 잘못된 점이나 아니면 직원이 놓치고 있는 방향을 발견하시면 말씀을 해주실 때 조금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분께서는 그 뜻을 충분히 잘 전달했다고 생각하셔도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매하거나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명하실 때 명확하게 직원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직접적으로 인도를 해주신다면 직원이 그 의도를 고민하느라 들이는 시간과 에너지, 또 다시 문서를 작성했다가 또 잘못된 문서를 다시 재작성하거나 반려받으면서 서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처음에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확한 의도를 다시 여쭤보고 본인 스스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꼭 서류 작성, 문서 작성에만 국한되지 않고서라도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간혹 업무 지시를 하시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직원을 비인격적으로 대우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모든 참석자분들의 이 영역에 대한 말씀을 잘 들어보았습니다. 한상아 작가의 낀 팀장의 일센스라는 도서에서는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한마디의 날카로운 피드백을 위해서 최소한 5번의 긍정적인 대화가 필요하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비인격적 대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동감의 의사표현과 함께 비인격적 대우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관리자와 직원들의 행동 요령까지 저희 패널 분들께서 잘 터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관리자는 공개적인 질책은 지양해 주시고 직원은 보고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고 확인하는 사전 노력을 기울여 주셔서 상호 서로 함께 일하고 싶은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기를 제언드리며 이번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경기도교육청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